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신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채널에 많이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되게 격려를 해 주셔 가지고 너무 아주 해피합니다. 아주 좋은 글들을 많이 남겨 주시고요. 또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아주 많은 도움이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힘이 나서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미니 컨퍼런스 신청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100여 명이 넘어갔고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35분만 모시고, 미니 컨퍼런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은 또 다음 기회에 또 하겠습니다. 한 2달 후에 다음 기회에 또 할 테니까 그때 참여해 주시면 될 거. 차례차례로 이렇게, 구독자분들의 의견을 듣고 아이를 키우는 그런 어려움을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길러질 수 있는 영재성의 핵심, 메타인지라고 하는 겁니다. 길러질 수 있는 영재성의 핵심, 메타인지. 메타인지라는 말 여러분들 아마 종종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 메타인지 능력은 상당히 훈련에 의해서 변화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영재성이라고 하면요, 타고나는 부분이 많다고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선천적인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 선천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후천적으로 길러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재성은 그래서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변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관한 얘기를 해야 가능성 있고 또 영재 교육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먼저 첫째, 자, 지능의 핵심은 인지 능력입니다. 지능의 핵심은 인지 능력. 우리가 지능 지수 많이 관심이 많잖아요. 지능 지수. IQ가 얼마냐? 굉장히 중요하죠. IQ라고 하는 거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IQ의 핵심은 인지 능력입니다. 인지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IQ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 인지 능력인데 그 중에서도 사실은 인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보고 그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차리는 것을 인지라고 해요. 대상을 보고 알아차리는 거. 어린아이들이 1살, 2살, 3살 이렇게 되는 아이들이 어떤 대상을 보고 알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몰랐던 거죠. 몰랐던 대상을 보고 알게 되는데 그 보고 알게 되는 능력이 인지 능력이에요. 이거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발달하게 돼요. 자꾸 발달하게 되는데 그 인지 능력이 사실은 지적 능력의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IQ 테스트 많이 하잖아요. 저 연구소에도 이제 IQ 테스트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문의도 주시고 와서 검사도 많이 받고 있어요. IQ 테스트를 와서 받으시는데 IQ 테스트 상당히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IQ 테스트를 그렇게 그냥 적당히 상업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정확하게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IQ 테스트는 그 아이의 어떤 능력을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그 아이의 능력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의 몸에 있는 그런 건강검진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적 검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적 능력의 검진. 우리가 건강검진 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뭐 간이 어떻다, 그 다음에 무슨 뭐 콜레스테롤 지수가 어떻다, 뭐 등등 그런 어떤 지수가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IQ도 이러이러한 능력이 높다, 이러이러한 능력이 좀 낮다. 그렇게 해서 낮은 능력은 우리가 더 관심 있게 봐줘야 되고요. 또 높은 능력은 높은 능력대로 관심 있게 봐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능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능력은 인지 능력입니다. 인지 능력. 어떤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인지 능력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인지 능력의 핵심은 바로 메타인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메타인지. 메타인지라는 게 뭐냐? 메타인지. 메타인지는요, 우리가 그 인지하는 방법을 아는 거거든요. 인지하는 방법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하는 방법. 우리가 대상을 어떻게 알아차리는지, 그리고 우리가 많은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런 정보들을 많이 받아들여서 머릿속에 저장도 하고 처리도 하고 그리고 비교 분석도 하고 사고력이 기본이 되는 것이죠. 인지는 사고 능력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인지 능력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바로 뭐냐면 메타인지라고 하는 거예요. 메타인지.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초인지라는 말도 씁니다. 초인지라는 말도 쓰는데 메타인지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초인지라는 말이 조금 의미 번역이
애매하기 때문에 그냥 메타인지라고 하겠습니다. 메타인지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계획하기입니다. 계획하기. 플래닝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니터링, 점검하기. 그 다음에 평가하기. 이 세 가지가 그 메타인지의 핵심이에요. 자, 계획하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여행을 갈 때도 계획을 잘 세워야 되고요. 그리고 집을 사기 위해서도 계획을 잘 세워야 되고,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도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더 좁게 말하면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해서도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중간고사를 한다, 기말고사를 준비한다,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이 계획이 잘 세워져야 그 다음에 사실은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이 달성 잘 진행이 되면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이들한테 그런 계획하는 거를 잘 가르쳐 줄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메타인지에 대해서 영재성을 길러주는 방법이에요. 어떤 아이들 보면 계획이 없어요. 무계획이야. 무계획인 아이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성과를, 성취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죠. 무계획이면 안 됩니다. 계획하기. 아이들에게 집에서 엄마들이 우리 아이는 정말 계획적으로 일을 하는지, 계획적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계획적으로 뭘 계획을 세우고 하지 않으면 사실은 엄마가 도와줘야 돼요. 근데 계획을 꼭 너무 엄격하게 세우기 때문에 문제야. 우리 왜 방학하면은 항상 아이들이 그렇게 계획을 세우잖아요. 방학 중에 일과 그래가지고 계획. 너무 엄격해. 그리고 너무 타이트해. 이렇게 세워놓으면요. 좋은 성과를 거두기 어려워요. 엄마들이 아이들 또 이쪽 학원에도 데려가고 저쪽 학원에도 데려가고 여러 학원에 데려가잖아요. 그런 학원들 데려가는데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이한테 너무 지나치지 않게끔 계획을 세워주셔야 돼요. 아이들은 아직 아이입니다. 아이는 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이 아니에요. 어른의 기준에서 세우면 실패합니다. 잘 안 돼요.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런 계획은 의미가 없어요. 이런 말이 있죠. 작심삼일. 너무나 잘 알죠. 어른들도 작심삼일 많이 하시잖아요. 작심삼일. 세워놓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계획을 잘 세운다는 말은 실천이 잘 될 수 있도록 세운다는 것을 우리는 잘 세운다고 하는 거예요. 실천이 잘 되게 세우는 거. 그걸 잘 세우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점검하는 겁니다. 점검하기, 모니터링이라고 하는데요. 계획을 세워놓고 진행이 됩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이 되는데 그 진행이 되는 과정을 하나하나 체크를 하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잘 못하는 학습부지나 연구를 국가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큰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학습부지나 프로젝트를 했었는데요. 학습부지나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점검을 안 해요. 내가 지금 학습을 하고 있어요. 수학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영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뭐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공부가 지금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지 않아요. 그냥 진행만 하는 거예요. 계속 진행해요. 그리고 나중에 다 끝났어요. 그런데 아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 책을 다 읽었다. 책을 2권 읽었다. 책을 많이 읽었다. 하루 종일 책을 봤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 책을 본 후에 그 내용을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 공부를 한 후에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책만 많이 보면 뭐해? 그렇잖아요.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공부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차근차근 점검을 해야 돼요. 한 예를 들면 제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하고 비교를 했어요. 공부 못하는 학습부지나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비교해 봤더니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책을 쭉 읽어요. 어려워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다시 봐요. 그런데 학습부진 아들은 쭉 읽어요. 어려워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도 넘어가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학습부진 아들은 몰라도 넘어가는데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다시 보더라는 거예요. 다시. 그걸 다시 보고 이해가 될 때까지 거기서 멈춰서 계속 반복해서 공부를 한다는 거죠. 학습을 한다는 거죠. 그게 다른 점입니다. 그게 점검이에요. 점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평가입니다. 자, 내가 과연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제대로 했는가? 뭐가 문제는 없었나? 이런 걸 전부 다 이렇게 마지막 최종 평가를 해요. 아, 나는 이번에 공부를 했는데, 내가 이 일을 했는데, 이건 80점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20점이라는 문제가 어디서 나왔지? 100점을 달성하려면 20점 문제가 어디서 나왔지? 그 문제를 가지고 피드백을 해요. 피드백을 해서 다음에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공부를 굉장히 잘하고 수학능력 시험을 굉장히 잘 본 아이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자기가 틀린 문제를 철저하게 분석을 한다는 겁니다. 틀린 문제. 수학이나 과학이나 뭐 어떤 영어나 어떤 문제들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을 보면서 틀렸어요. 아, 내가 왜 틀렸는지
그 문제에 대한 평가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아이들이 성공을 할 수 있는, 높은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바로 말은 뭐냐면 영재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능력이고 영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훈련을 통해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런 교육, 사고력 교육, 영재 교육의 기본이 뭐냐? 영재 교육의 가장 기본, 자, 사고력 교육의 기본.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해요. 사고력을 뭘 가르치는 거냐? 뭘 가르치는 거냐? 아주 간단합니다. 두 가지예요. 크게는 두 가지. 매크로한 접근과 마이크로한 접근입니다. 매크로한 접근은 큰 그림이에요. 지금 내가 말씀드린 게 매크로한 접근이에요. 그래서 자, 계획을 세우고 점검을 하고 그리고 평가를 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 이걸 매크로한 어프로치라고 그래요. 매크로한 거죠. 메타 인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매크로한 거예요. 나의 인지 과정이 제대로 잘 진행되어 나가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죠. 점검해 보고 컨트롤 하는 거예요. 컨트롤 하는 거. 이거를 보통 메타 인지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그럼 마이크로한 거는 뭐냐? 마이크로한 사고력이라는 것은 뭐냐? 마이크로한 거는요, 훨씬 작은 어떻게 보면은 스킬이에요. 스킬. thinking 스킬. thinking 스킬을 마이크로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thinking 스킬. 예를 들면은 바로 변별, 같은 거와 다른 거를 찾는 거. 유아 교육 과정에 보면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또 지능 검사 속에도 보면 있어요. 같은 거와 다른 거 찾기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게 아주 기본적인 마이크로한 그런 thinking 스킬이에요. 그보다 조금 더 나가면 줄 아세요?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그 다음에 또 더 나가서는요, 메타포 같은 거예요. 메타포. 은유라든지 비유라든지 그런 걸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사고가 마이크로한 접근이 있고 매크로한 접근이 있는데 지금 오늘 내가 말씀드린 건 매크로한 접근이에요. 매크로한 접근. 그래서 계획 세우기, 점검하기, 그 다음에 평가하기 그런 것들이 바로 사고력 교육이면서 동시에 그것이 영재성을 길러주는 교육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요, 길러질 수 있는 영재성, 길러질 수 있는 영재성의 핵심, 바로 메타인지 능력입니다. 메타인지 능력. 오늘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보면은 첫째, 지능의 핵심은 인지 능력이다. IQ의 핵심은 인지 능력. IQ를 테스트할 때, IQ 검사를 할 때, IQ, 웩슬러 지능 검사, 이런 검사 많이 하잖아요. 웩슬러 지능 검사의 핵심 능력은 뭘 물어보느냐? 인지 능력을 물어보는 것이죠. 인지 능력. 자, 그러면 두 번째, 인지 능력의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코어는 뭐냐? 핵심적인 코어는 바로 메타인지다. 메타인지. 메타인지의 그럼 아주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뭐냐? 바로 계획하기, 점검하기, 평가하는 것이다. 계획을 잘 세우고, 그다음에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영재교육, 사고력 교육의 가장 기본, 영재교육의 기본은 뭐냐? 바로 이런 것을 매크로한 어프로치를 먼저 가르치는 거죠. 매크로한 어프로치를 가르쳐서 플래닝하는 거, 플래닝을 굉장히 정확하게 세우고, 그 다음에 점검, 모니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영재교육의 매크로한 어프로치라고 그러고요. 마이크로한 어프로치, 그러니까는 사고력 교육의 마이크로한 어프로치는 바로 뭐냐면 아주 작은 그런 thinking 스킬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재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길러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길러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길러질 수 있는 부분, 그래야지 변화가 가능한 거죠. 영재교육에서는 뭘 하나요? 길러질 수 있는 영재성, 자꾸 키워줘야 되는 것이죠. 엄마들은 이 영재성이라는 거, IQ라는 게 변화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변화됩니다. 왜 변화되는지 아세요?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능이라고 하는 영역 속에는 변화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은 변화되기 쉬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지적 능력, 인지 능력을 길러주고요. 그 다음에 메타 인지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인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영재성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면서 동시에 길러지고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미니 컨퍼런스에 관해서는 이제 그 미니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사람들 그런 명단은
제가 다음 영상을 올릴 때 그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5분 정도로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을 해서요. 제가 한 35분 정도 해야 시간 관계상 뭐 그분들이 궁금한 점을 다 얘기하면은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기가 시간 제약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정도로 35분 정도로 압축을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늘 열심히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